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인 시장을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이제 댓글들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정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댓글을 읽는 재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을 읽고, 그리고 일단 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좋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예 제 이제 방송에서 처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신 댓글 중에 제가 이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들을 같이 이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순서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뉴스를 보는 순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질문을 제가 골랐냐면, 이 DY 린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보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제 의견 같은 건 무시하고, 예, 이거는 의견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제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국가에서 발행 내지는 인정한 코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인들이 나오면서 코인 시장 자체를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없어지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거는 테더와예요. 테더하고,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아마 이유가,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한 두세 달, 거의 이제 연초부터 따지면 큰 하락장이 있고 반등이 나오고 계속 이제 수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그 진폭이 굉장히 적게 돼서 이제 완전히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와, 시장이 예전처럼 화끈하지 않구나, 다이나믹하지 않구나, 완전 변동성이 죽어있는 이런 시장이구나,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막 지금 요즘에 나온다고 하면서 이런 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와이리님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빗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빗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를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제 원화 돈을 입금을 하면 100만 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1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포인트 이렇게 합니다. 예, 100만 원 포인트. 100만 원 포인트. 그게 무슨 얘기냐? 돈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거래소에 있는 포인트로 해서 그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끔 바꿔준 거예요. 100만 원을 100만 원 포인트로. 저는 결국에 이제 그게 테더와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그럼 테더와는 뭐가 다르냐? 일단 어떤, 이게 그냥 포인트라고 한다고 하면 이 돈을 제가 이 달러, 예를 들어서 원화를 다른 데로 보내려면 결국 은행권을 거쳐야 되죠. 은행으로 출금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은행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거래소로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테더와,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어떤 코인의 형태라고 하면, 그 테더와는 그냥 다른 거래소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도권들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냥 포인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은행권을 이용할 필요 없이 이런 그냥 거래소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뭐 달러나 원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지금 테더화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문제냐면 이거죠. 테더화가 발행된 양만큼 실제로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테더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 급등을 했을 때 10월 15일 날 테더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84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일단 거의 이제 1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0.97920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테더화를 결국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테더화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예, 테더화도 우리가 이 발행한 주체를 만약에 못 믿는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수자도 이제 줄어들 테고 던지는 사람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옮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 있는 돈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업빗에 원화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소를 믿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를 믿고 얘네가 만약에 내가 원화 출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 출금을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 상호 신뢰 아래 지금 제가 뭐 업빗이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코빗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거래소에서 출금을 요청했을 때 분명히 제 원화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출금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출금을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답변이 이상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 등이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코인 시장 자체를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없게 하지 않느냐? 저는 이거는 아니다. 지금 변동성이 죽은 거는 그냥 그 시장에서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죽여놓은 거고 그 매집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매집을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이제 약간 지루한 그런 시장의 흐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용도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향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런 달러라든가 원화 자산을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도. 예, 그런 용도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금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네가 금을 진짜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자가 없어질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점점 가치를 잃고 이제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예, 뭐 이더라든가 비트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파생 상품처럼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파생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서 뭔가 이제 파생 상품으로 인한 나중에는 향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변동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 서브프라임 발생된 게 결국 이제 모기지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뭐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담보대출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담보대출해서 원 코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렴하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겠죠. 수요, 공급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결국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안정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서요. 만약 그렇다면 향후 매력적이지 않고 금처럼 안정적인 소폭 상향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고 하려면 이 시장이 그리고 이게 진짜 돈처럼 뜨이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그 S커브라고 아시죠? 이제 기술의 어떤 상승 곡선을 보시면 지금 이제 초입 부분인 거고요. 어떤 성장 초입 부분 그리고 완전 성숙기 단계가 되면 S커브의 그 상단부에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은 그게 이제 꺾이고 그냥 정체돼 있는
정체되어 있는 이런 아마 시기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은 다시 이제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차례 저는 더 겪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차례 더 겪어서 나중에 향후 완전 시장이 성숙기라고 한다고 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앱을 깔아서, 예를 들어 벡트에서 나온 앱이라고 하면 벡트 거래소 앱을 깔아서 그냥 앱으로 스타벅스 가서 결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같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단계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기관이나 세력은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개미처럼 몇 배씩 되는 그런 이익을 바라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송 내용 중 나오는 장외 거래를 통한 구매 후 20-30%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판매로 인한 하락 시 다시 구매하여 익절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외 거래에서 기관이 만약에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거래소는 더 비싸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욕구가 생기겠죠.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들은 뭐 이런 적은 수익을 20-30% 수익도 큰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실현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목적이 두 가지가 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단기 수익 실현하는 목적,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포지션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저같이 적은 돈을 운용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몇천억 원어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비트코인, 원하는 만큼 이더리움, 원하는 만큼 리플을 사려면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기관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융기관들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개의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지금 뛰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데, 그럼 그 들어오려는 기관들이 자기들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매집이 다 끝났다고 한다고 하고 원하는 포트폴리오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장외에서 나온 물량은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20% 수익이 난다고 해서 매도를 하면, 매집을 못하고 그냥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이런 거죠. 지금 원래 목표는 비트코인을 1000억 원어치 사는 거예요. 1000억 원어치 사는 건데 지금 200억 원어치 장외 시장에서 샀습니다. 800억 원어치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800억 원어치 사는 것도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만약 하면, 일단 이 200억 원어치 산 거를 지금 시장에서 240억 원어치에 팔 수 있다고 해서 20% 이익 실현을 하고 팔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관 투자자면 일단 못 팔 것 같거든요. 먼저 제가 목표한 물량을 충분히 다 확보하고, 확보가 된 후에 그때 추가적으로 장외 시장에서 물량이,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그때는 그 물량을 매수해서 매도하고 돌리겠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매집이 될 때까지는 이런 단기 이익 실현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제 생각. 제가 만약에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아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럼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 예.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돌파를 한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라인, 이 라인, 빨간색 라인, 이 라인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나이스한 거는 사실 이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 라인을 타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일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이 라인은 이탈을 했어요. 이 상승 추세 라인은 이탈을 했고, 하지만 또 이 하락 추세 라인, 이 라인에는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52평선 위에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5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돌려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5일 이평선도 틀었습니다. 틀었어요. 이 튼 영향은 사실 이때 이 장대 양봉 나왔던 영향 때문에 이제 틀린 거예요. 예, 틀린 거고, 이런 이제 이때 하락했던 이 라인들이, 이 가격들이 이제 이 평균 가격에서 빠지면서 지금 이게 돌려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고, 4시간 봉을 잠깐 보면요. 예, 이걸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비트코인 그 일봉 흐름과 뭐 거의 흡사한 흐름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시간 봉에서 다시 또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4시간 봉에서 다시 또 수렴을 하고 있다. 예, 다시 수렴을 하고 있고, 수렴하는 중간에 어제 이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 초록색 50평선을 한번 넘어주고 다시 이제 눌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28일 예, 오후 4시로 일단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수렴하는 시간도 머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4시간 봉을 봤을 때 이제 조만간에 시장은 이제 움직일 것이다. 위든 아래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셔라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비트코인은 지금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만약에 물론 거의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물려 있는 상태고, 원화도 제가 이제 생활비 쓸 수 있는 것들 제외하고는 다 이제 시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만 이제 추가적인 제가 원하는 코인들을 이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고, 교체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 간의 교체 매매를 한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 그리고 달러라든가 원화 이런 프리미엄에 의한 차익 거래. 저는 그런 거래를 선호하는 게, 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제가 제 포지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선호하고 있어요, 저는. 옵션 매매도 사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론은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때 한번 이탈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트론을 리플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트론 비트 차트고요. 리플하고 차이점은, 트론은 이렇게 2번 이탈을 했었지만 이 이탈을 했었을 때 바로 반등을 해서 이 상승 추세를 회복해 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눌러주고 돌파됐었을 때 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추가로 매도를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안 했고, 이때 다시 또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바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탈된 상황인데, 이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는 이 보시면 1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한 후에 금방 회복을 했어요. 금방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5일 이평선을 보시면 완전히 이제 종가상 이탈을 해서 지금 15일 이평선 밑에서 이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놀고 있는 상태고, 4시간 봉을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쐐기형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론도 마찬가지로 리플처럼
일단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일단 모양이 됐어요. 모양이 됐지만 그래도 리플보다는 저는 흐름은 트론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예,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초록색 이평선 52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 15일평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눌러주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하락세기형에서, 이 하락세기형 물론 이렇게 더 오래 간다고 하면 시간이 더 다소 걸리겠지만, 저는 이 52평선이 올라오면서 이 하락세기형을 돌파해서 상방으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저는 트론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그 전에 매수했던 물량은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트론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일단 일봉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시간 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다시 이 15이평선과 52평선을 강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 진짜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 15의 이평선 밑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때처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4시간 봉을 보시면요, 4시간 봉을 보시면 4시간 봉도 같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크게 눌러주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때도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때는 약간 다른 점은 크게 반등해주고 눌러줬어요. 반등이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반등의 크기와, 물론 이때는 반등이 컸으니까 낙폭도 컸죠. 지금은 반등이 약했고 낙폭도 약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계속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원하는 물량만큼 매수가 이때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때 이미 다 끝난 상태고 계속 홀딩하고 이제 갖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비트코인 캐시로 전환한 겁니다. 제 비트코인 물량의 10%를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가 이더 4시간 봉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15이평선을 일단은 한 차례 돌파는 했어요. 돌파했는데 일단 확실하게 넘어가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위로 안착한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다.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고, 또 50일 이평선이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일단은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한 상태다. 예, 강한 상태다. 제가 아마 이때쯤에 이더리움은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후에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때 이후에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4시간 봉을 보시면 약간 제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이더 비트 차트에서 아래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화 가격으로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화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이더 비트 차트에서 이렇게 이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더 가격이 원화 가격으로도 떨어지느냐,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만 혼자 상승을 시작하면 이더 비트 차트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더 가격이 원화 가격으로 상승을 좀씩 해도 그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차트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 4시간 봉인데요. 다시 지금 차트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삼각 수렴, 지금 횡보하는 자리에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삼각 수렴을 아래로 이탈된 상태에서 지금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 영역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삼각 수렴, 이 삼각 수렴입니다. 이 삼각 수렴, 이걸 지울게요. 예, 이 삼각 수렴에서 지금 아래 영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롱대롱 약간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더비트 차트에서. 예, 그래서 좀 더 하방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설명드릴게요. 두 개를. 이제 어제 기사인데요. 코인 리더스 기사고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11월 첫째 주에 미 규제 당국 승인 가능성.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ICE의 벡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11월 첫째 주에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선물 거래소, 작년에 나왔던 거래소는 뭐냐, 보시면 ICE에 따르면 이 선물 계약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1252나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와는 달리 자회사인 ICE 디지털 에셋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실제 비트코인으로 만기 정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선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선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없고, 실제 이건 매매를 안 해보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실 갖고 있지 않아도 먼저 팔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이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판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증거금만 있으면. 내가 판 다음에 만약에 판 가격보다 더 상승을 해서 손해본 금액만큼 줄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팔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갖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나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뭐냐면, 증거금을 제가 현금으로 넣어놔요.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넣어놓고 비트코인 매도를 한 개를 합니다, 만약에. 근데 비트코인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을 손해본 거죠. 왜냐면 저는 700만 원을 팔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700만 원에 누군가는 제가 판 비트코인 그 선물을 샀겠죠. 샀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산 사람한테 저는 100만 원, 이제 만기가 됐을 때 100만 원을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제 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떼고, 그 다음에 제 비트코인 선물 매도를 매수한 당사자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 거래에서 실제 비트코인이 오고 간 건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선물로 누군가 매수했고 매도했고, 그냥 제 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서 그 비트코인 선물 매수를 하는 사람한테 준 거죠. 이런 게 바로 지금 CBOE나 CME, 기존에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그냥 정산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IC에서 하는 거는 뭐냐, 실제 비트코인으로 만기 정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선물을 0.1비트를 샀다라고 할게요. 선물로 0.1비트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선물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저는 그 도래했을 때 기준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저는 그 비트코인 0.1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고, 물론 제가 다른 거래소에서, 벡트 거래소에서 매도해서 차익을 먹어도 되겠죠. 먹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을 매도할 사람들은 담보로 그 증거금을 제가 이 벡트 거래소에서 뭘로 할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담보로 충분한 현금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을 해놔야지 선물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를 하고, 이쪽에서 당연히 제가 실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매수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이 IC 디지털 에셋 웨어하우스에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묘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실제 벡트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물 만기에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이걸 현금화 시키고 싶으면 벡트 거래소를 이용해서 또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현금화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벡트 거래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그 거래 수수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판테라 캐피탈의 댄 모 헤드 최고 경영자는 뉴욕의 블룸버그 인스티튜셔널 크립토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벡터와 세계적 펀드 운용 그룹 피델리티의 기관 투자가를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플랫폼이 암호화폐에 막대한 자본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5년 내에 업계에 엄청난 자본이 몰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뭐 진짜 금액이 엄청난 자본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자본 사이즈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 이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거라고 본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BK 캐피털 매니저먼트의 브라이언 켈리 창업자도 벡트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기 위한 규제되고 허가된 저장고로 간주되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또 규제 당국의 승인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 돈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거래소 사이즈가 이런 거죠. 거래소 사이즈가 뭐 자본금이 한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돈 1,000억을 넣으려고 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 돈 그리고 자기들 운용하는 거는 뭐 몇백조예요. 그러면 거래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면 상관없는데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 거래소에다가 자기들의 큰 돈 막 1,000억, 2,000억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의 큰 자금을 넣기에도 안전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벡트 거래소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이런 ETF라든가 이런 승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10월 26일 어제자 기사인데 이 기사도 미국 신평사 시가총액 75위 암호화폐도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오로라 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크레딧, 믹스인. 예, 일단 저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이긴 한데 일단 이 코인들을 이제 좀 이렇게 평가를 D-DD 뭐 E-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회사가 이 신용평가사가 작년에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일 때 이제 나왔던 회사인데요. 앞으로 이제는 올해 말부터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많이 유입이 될 거고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지금은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 와이스 레이팅스라는 이 신용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어떤 기존의 어떤 신용평가사들 중에 대형 신용평가사들이 이런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디스라든가 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신용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여러 기존 신용평가사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아마 암호화폐들의 이제 신용평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한 사이클이 돌고 났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코인들은 영으로 수렴하는 코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작년하고 이제 2017년에 사실 ICO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거의 코인마켓캡에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100개가 넘잖아요. 뭐 1,100개 이상이 들어온 겁니다, 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ICO 코인들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한 2년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ICO 한 코인들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가 됐을 때 만약에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소형 코인들이, 물론 소형 알트 코인들이 시장에서 상승 나올 때 진짜 뭐 20배, 30배, 50배, 뭐 100배 이렇게 큰 상승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최소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50% 이상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이왕이면 한 22위권 안에 있는 대형 알트 코인들로 선택을 하시게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소형 알트코인들, 좋은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좀 뭔가 불안하다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진짜 여러분 자산에서 일정 부분 1, 2%씩만 담으시고, 큰 사이즈의 자산들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좀 안전한 대형 알트코인들로 담아서 운영하시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제 예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뭐 앞으로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 알트코인들만 잘 갖고 계셔도 충분한 원하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